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4시 14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급등하니까 세계 증시가 일제히 따라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큰형님 미국이 오르니까 우리도 다 같이 오른다 이런 거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계 증시가 이제 좀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으니까 앞으로 이 매수세를 기준으로 해서 좀 탄력적인 반등이 가능할지 이제 앞으로 그런 거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이 참 아이러니하죠. 이 급반등을 이끌어낸 이런 재료가 이 강력한 매수세를 만들어낸 이 재료가 오히려 물가지표의 급등이었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증시를 이렇게 오랫동안 관찰하시다 보면 자주 일어나는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셔도 괜찮은데 상승장을 끝내는 거는 악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상승장을 끝내는 건 의외로 호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하락장을 끝내는 거는 호재가 아니고 악재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계속 하락하고 너무 많이 빠져 있는데 여기에다 대고 엄청나게 큰 초대형 악재가 터져버리면 오히려 더 이상 빠지지 못해서 증시가 이제 추세적으로 전환을 하는 이런 경우 종종 있긴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도 악재가 나와서 꺾이는 게 아니고 의외로 막 최고의 실적을 내고 무슨 회사를 인수합병했다 이러고 나서 증시가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증시의 움직임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맞나 비논리적이지 않나 싶을 수 있긴 있는데 아무튼 큰 관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긴 합니다. 이러한 좀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나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선반영이라고 하죠. 그죠? 선반영이란 개념을 그래서 빨리 이해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증시가 2달가량 빠졌으니까 2달 동안 빠지면서 각종 악재들이 이미 다 증시에 반영됐다. 이렇게 봐서 시장이 올랐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이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냐. 왜 증시가 올랐냐? 그래서 올랐다. 선반영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그럴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긴 있는데 일단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악재가 나왔는데 증시가 왜 오르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안 받아들이시면 아무튼 본인만 피곤하실 수 있긴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 그죠? 우린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큰 추세가 변한 게 있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그래서 어젯밤에 증시는 올랐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긴축 그만할 거냐, 인플레가 완전히 꺾였냐, 파월의장의 의지가 바뀌었냐, 그런 핵심적인 부분은 여전히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큰 추세는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무튼 단기간에 최근에 흐름이 좀 너무 급격했는데 그걸 좀 조정하는 과정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하여튼 지난 2달간 이 증시가 빠졌던 거는 거의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일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당장 금융위기가 나지 않으면 웬만하면 반등을 하는 자리였긴 했습니다. 이제 근데 아무튼 계속 반등이 자연스럽다는 표현을 드렸는데, 아무튼 어제 매수세가 나왔고 이제 실제로 그 매수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진짜로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약간 단기 추세적인 그런 반등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거 보면 되겠죠. 하여튼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에 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봤고, 안 그래도 물가지표 올랐는데 그 물가지표 올랐는데 증시도 따라 올랐잖아요. 혹시나 제가 빼먹은 내용이 있나 싶어서 다른 뉴스 기사들도 찾아봤는데 다들 비슷한 이야기 하긴 하더라고요. 기술적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이고, 에너지와 은행주가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도 있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서 대부분 이제 기술적인 부분, 어떤 시장이 많이 빠졌었다, 특정 주식이 올라서 올랐었다, 이런 식의 어떤 기술적인 이유들을 어젯밤 상승의 이유로 많이 찾긴 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인플레가 높으니까 증시가 하락해야 돼, 이런 측면에서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긴 하죠. 인플레가 정점일 가능성 때문에 증시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이건 좀 비합리적인 것 같고요. 인플레는 지금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하여튼 인플레가 지금이 정점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있었죠. 근데 지금까지 그 기대감이 계속 번번이 깨졌죠. 근데 어젯밤에 인플레가 좀 높았다라고 해서 그게 인플레이션 정점이다라고 예단하는 거는 굉장히 그건 좀 무리한 생각일 수 있겠죠. 하여튼 근데 요런 이야기도 나왔다. 그래서 올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합리적이진 않다라고 보는데 이런 의견도 있었다라고는 합니다.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 그저 뭐 또 왜 올랐냐, 공매도 청산 때문에 올랐다, 뭐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있습니다. 공매도도 과했고 하여튼 풋옵션도 과하고 지금 하방 쪽으로 아래쪽으로 지금 베팅한 물량들이 다들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래쪽을 봤기 때문에라도 사실 어젯밤은 좀 반등이 나오는 게 좀 맞지 않았나, 지나고 나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하여튼 어젯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알면 참 좋은데, 하여튼 뭐 지나고 나서 안다는 게 참 이게 그죠, 깝깝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우린 뭐 미래를 볼 수 없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간 어젯밤에 안 그래도 그 말씀 안 드린 것 중에서 이 그런 게 좀 마음에 좀 걸리긴 했어요. 저도 안 그래도 어제 미국 증시 초반에 이제 미국 증시가 뭐 나스닥이 장 초반에 2%씩 빠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근데 그런 때도 은행주가 굉장히 강하긴 하더라고요. JP 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웰스파고 이런 친구들이, 금융주들이 그 금융주가 아니고 이런 은행주들이 뭐 거의 2, 3%씩 막 계속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게 지수가 2%씩 빠지고 그런 상황이면은 은행주도 안 좋아야 되는데 어젯밤 은행주가 2, 3%씩 좋았단 말입니다. 뭐 물론 그리고 제가 뭐 다우 지수를 잘 보는 편은 아닌데,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보합 정도, 뭐 0.3% 하락 이거밖에 안 되긴 하더라고요, 시작할 때. 그러니까 어제 하여튼 이런 점들이 좀 굉장히 수상했던 점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점들을 너무나 이제 하락 쪽으로 이제 그 시장이 사람 심리를 몰아가니까 저도 이런 것들을 좀 약간 간과하고 넘어갔던 점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젯밤에 좀 수상했던 점 여러 가지 있었죠.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변동성 지수 같은 거, 이 당장 물가지표가 나오고 나서 나스닥 선물, S&P 선물이 막 2%, 3%씩 빠지는데 빅스가 34를 넘지 않고 그냥 차분했다는 거, 요거 굉장히 좀 독특한 점이긴 했죠. 알고 보니 이런 점들이 어떤 반등을 만들었던 재료로 볼 수도 있던 뭐 그런 거긴 하죠. 또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은행주와 뭐 에너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 또 뭐 이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뭐 다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다든지, 혹은 뭐 반도체 지수 이런 것도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긴 하더라고요. 이 장 시작한 지 30분도 안 됐는데 거의 보합 가까이 올라와 버리고 이런 모습도 좀 보이긴 보였거든요. 또 그리고 뭐예요? 저기 달러와 금리 같은 것도 막 올라가야 되는데 달러와 금리가 별로 안 오르다라는 거. 이런 점들도 하여튼 굉장히 좀 수상한 점이긴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뭐 비이성적인 하락장이다 어쩌다 저쩌다 해도 조건이 좀 맞아떨어질 필요가 있는데, 어젯밤에는 이 조건들이 좀 안 맞아떨어졌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젯밤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하락을 하더라도 진짜 하락을 할 거면 빅스가 올라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하락을 진짜로 할 거면은 그 빅스 같은 게 따라 올라줘야 되고, 뭐 종목들도 따라서 가야 되고, 뭐 그 여러 가지 지수나 여러 가지 섹터들이 골고루 빠져야 되고, 달러와 금리가 같이 반응을 해주고, 이래야 이제 좀 진정으로 좀 뭐 급락이 나오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리마인드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점들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어젯밤 미국장 내용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하여튼 그죠? 뭐 그것 때문에 이번에 뭐 100bp 인상 확률도 뭐 조금 생겼다, 요 정도. 이번에 75bp 인상이 뭐 거의 확실해졌다, 요 정도로 일단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뭐 이런 뉴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증한펀드 이달에 투입한답니다. 이건 한국 이야기죠. 한국 증시안정 펀드 요거 이달에 투입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래저래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보기도 그렇고, 뭐 하여튼 누가 보기도 지금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이런 펀드를 투입하네 마네 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반등이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긴 했다라는 거, 그죠? 그런 와중에 이제 반등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보통 이제 뭐 이런 펀드가 투입이 되고 정부에서 개입을 하면은 이런 자리가 어떤 중장기적인 바닥이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뭐 이러한 조치들, 예를 들면 뭐 공매도 금지가 나왔다든가, 뭐 증한 펀드가 가동이 됐다든가,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통상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쯤이면 이제 증시가 바닥을 만들고 그만 빠지고 추세 전환이 되기도 해요. 그런 가능성이 높긴 높았는데, 아무튼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제가 이 아래도 써놨지만은 인플레와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지 않냐. 그래서 미국이 긴축 안 할 거냐. 미국 긴축하고 있다.
미국 긴축하니까 달러가 약해지냐? 달러가 당연히 강해지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중장기 하락 추세 계속 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아무튼 뭐 저는 이렇게 보고 계속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긴 해요. 그죠? 미국이 긴축을 역사적으로 이 급하게 하는 진짜 몇 안 되는 매우 독특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뭐 증시 같은 경우도 이 역대급으로 많이 빠졌다가 역대급으로 많이 오른 그 이후에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뭐 지금 이 하락이 이제 딱 추세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뭐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봐도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죠?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봐도 웬만하면 이 빅스 80이나 60 정도 한번 찍어줘야 되는데 빅스 같은 것도 너무나 차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여기서 박스권으로 지금 빅스가 20, 40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것도 이것도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하락 에너지가 여기서 지금 농축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번 빵 터지면서 발산을 해줘야지 에너지가 빨리 소진이 돼줘야지 시장이 안정돼질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 지금 여기저기서 좀 수상한 측면이 많긴 합니다. 근데 분명히 어쨌든 뭐 에너지가 쌓여있는 어쩌네 저쩌네 해도 이 중장기적으로 아니 좀 어쨌든 지난 2달 가까이 증시가 빠진 거는 이래저래 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너무 좀 급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실제로 이제 연속적으로 좀 반등이 일어날 수 있으려나 전 개인적으로 하여튼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긴 해요. 그래도 좀 반등 좀 올라와라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올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저항들 어디냐 3725 뭐 3720, 3800 이런 자리들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그런 자리들 오늘 밤은 이제 지지력 테스트가 아니고 이제 저항 테스트가 될 겁니다. 그죠? 저항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지력 테스트라 말씀드렸죠.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지력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 위쪽으로 간다는 가정하에 앞으로는 이제 각종 저항 테스트들을 하면서 이 매수세를 테스트를 할 겁니다. 어제 매수세가 나왔는데 얼마나 힘이 센가 보자 이러면서 그런 테스트들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딘가를 넘어가면 이제 그러면 이제 탄력적으로 반등이 더 올라올 수 있는 거고 못 넘어가면 또다시 벨벨벨벨 기다가 옆으로 또 폭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아침에 드렸던 이야기에서 뭐 딱히 달라진 거 없고 특별히 뭐 더 이상 더 이상 뭐 체크할 만한 거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뭐 그렇다고 중요한 뭐 어떤 지표 발표가 있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하여튼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FOMC 회의까지도 뭐 한참 남아 있긴 하고 그래서 일단 뭐 당분간 이제 조용히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그냥 치열하게 싸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재료 없이 맨밥 반찬도 없이 그냥 맨밥 퍽퍽 퍼먹는 것처럼 약간 그런 좀 뻑뻑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부딪히면서 힘을 겨루어 보겠죠. 뭔가 어떤 눈에 띄는 재료가 있으면은 그래도 뭐 어느 쪽 뭐 위쪽이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힘이 좀 쏠릴 수가 있는데 일단 뭐 당장 증시 이벤트나 이런 걸 봤을 땐 지금 현재 특별한 거는 일단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뻑뻑하게 오늘 밤에 뭐 싸워 보겠죠. 힘겨루기를 하긴 하겠죠.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이 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신나게 잘 올라줘서 뭐 딱히 이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 삼성전자 결과적으로 뭐 양봉의 상승 마감이니까 뭐 어떤 갭 상승에 대한 부담감 잘 소화해 준 거고요. 일단 그래서 57,000원에 도전하려고 계속 뭐 매물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49만 원 넘어가면 하방 포지션 일단 다시 포기해야 됩니다. 49만 원 넘어가는지 잘 보시면 되고요. 49만 원 안 넘어가면은 뭐 결과적으로 그죠? 계속 아래쪽으로 볼 수 있긴 합니다. 49만 원짜리 잘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좀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 상황이 좀 애매해요. 49만 원과 47만 원 사이 껴가지고 애매한 구간.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한국 증시 그 코스피 같은 경우 그저 아침에 말씀드렸죠. 한 293, 294 정도 여기는 저항. 이거 넘어가면 좀 300 부근까지 탄력적으로 오를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 그 전까지는 뭐 293, 294를 어떤 박스권 상단으로 해서 박스권 가능성 일단 열어놓고 보는 게 맞긴 맞겠죠.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지금 일단 뭐 시장이 일단 매수세를 보여서 일단은 뭐 반갑기는 한데 이 매수세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 매수세가 나오긴 나왔는데 탄력적으로 못 오르고 어딘가를 상방으로 제한한 상황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 1번일까 2번일까 이런 점들 이제 좀 잘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주식시장이라는 게 꼭 하락, 꼭 아니면 상승 이거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횡보도 하나의 방향성입니다. 횡보도요. 그래서 총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일단 당장 아래쪽으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어제 매수세 보여서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뭐 급하게 오르거나 아니면 옆으로 벨벨벨 기어가거나 둘 중 하나겠죠. 뭐 세계 증시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뭐 딱히 뭐 이거 그래서 뭐 딱히 이것저것 뭐 차트를 보고 그럴 건 없을 것 같고 그죠?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도 960 돌파 한착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이 언더슈팅으로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960 돌파 한착했으니까 위쪽으로 더 오를 수 있겠죠. 목표치 1000까지 열렸고요. 일단 1000 넘어가면 이제 1030까지 열려 있는 거고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봐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뭐 코스피 변동성 지수 이런 것도 그죠? 쌍고점 만들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내려오는 그림들 나오고 있으니까 솔직히 뭐 지금 이제 시장은 어제 미국 증시가 강력한 매수세를 확인해서 뭐 당장 급락 폭락의 위험은 일단 좀 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지난 몇 주간 굉장히 좀 뭐라 말씀드리기 애매한 좀 그저 대응하기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차라리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니까 차라리 속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드네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일단 매수세는 보여놨고 이 매수세를 가지고 어떻게 시장이 요리를 하려나 그런 부분 차분히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음 급하게 할 거 없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